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 리조트 가이드 두 번째 시간 스키샵 고르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주 다니시거나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샵이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 영상은 스키장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은 문화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키장에 간다고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키샵을 검색해 보는 일일 건데요. 네이버나 구글에 무주 리조트 스키샵, 리프트권 할인 요런 키워드를 치시면 많은 스키샵들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스키샵이 좋은 샵이고 어떤 스키샵이 나쁜 샵인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정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본인의 스케줄이나 이동 동선, 기타 상황들에 맞춰서 적합한 샵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샵이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키샵 고를 때 체크해 봐야 될 거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키샵의 위치, 두 번째는 리프트권 할인율, 그 다음에 장비의 컨디션, 의류의 컨디션, 그 다음에 스키샵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샵의 위치입니다. 별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마름모로 표시했네요. 별이 5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키샵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무주 리조트 삼거리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올라오실 거고, 대전 이북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내려오실 겁니다. 자, 다 차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스키장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무주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상행선과 하행선이 일방통행이고 이렇게 유턴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 리조트로 들어가는 쪽의 스키샵들을 컨택을 하시는 게 동선상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지요. 주중에는 사실 이쪽 스키샵을 이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쪽 스키샵을 이용하면은 조금 불편한 게, 이쪽 스키샵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한 산들에 여기 음식점이지만 여기가 스키샵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다가 여기서 유턴을 해서 스키샵에 들리셔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벌써 여기가 꽉 막혀 있는데, 이미 여기까지 가는데도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납을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어차피 다 타고 내려가는 과정이니까 돌아갔다 온들 괜찮은데,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오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거 한 바퀴 도는데 벌써 30분 정도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리프트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쪽 올라가는 쪽에 스키샵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려오는 길에 스키샵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이렇다는 거. 자, 두 번째로 리프트권 할인율입니다. 별이 2개. 생각보다 이 비중이 높지 않죠? 왜 그러냐면 샵에서 리프트권을 할인해 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보통은 30% 정도 DC를 해주고요. 리조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때 카드 할인을 받으면 주중에는 25%, 주말에는 20% 정도 DC를 해줍니다. 몇천 원 차이인데 보통은 30%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보통 리프트권 할인율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놓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문의 주세요, 게시판에 견적 요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장님이 견적을 내서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샵, 저 샵 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리프트권 할인율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리프트권이 몇천 원 싸면은 장비가 그만큼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가지 다른 쪽에서 매출을 메꾸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전 리프트권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일권을 끊어서 받는지 이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영상인 그 리프트권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나왔는데, 오전 리프트권을
주간권을 끊어서 오전 손님 드리고 그걸 다시 반납받아서 오후 손님 드리는 이런 무주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오전 리프트권을 그냥 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반일권 끊어서 하는 거는 40% 이상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몇천 원 비싸더라도 오전 리프트권을 생으로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자, 오전권의 경우 9시부터 1시까지 리프트를 탈 수 있는 리프트권이기 때문에 주간권을 받게 되면은 12시 15분까지 반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1시까지 리프트를 탈 수 있었는데 12시 15분까지 반납을 하기 위해서 12시 정도에는 슬로프에서 마지막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슬로프 한 번 타실 때 한 30분 정도도 타시기 때문에 리프트를 만약에 13시 정도에 딱 타셨다고 하면은 최대 13시 30분까지 스키를 즐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12시 정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리프트권을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 몇천 원 차이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전권을 타신다면 생으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장비의 컨디션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보자의 경우에는 장비의 급보다는 관리 상태가 중요한 건데 특히 날 상태 이렇게 날로 타는 스포츠들은 날을 잘 갈아야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스케이트도 그렇고요. 스키도 말할 필요가 없고 보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스키샵은 이제 일정상 중간에 날 관리하는 스키샵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무주는 날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스키샵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장비를 막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스키샵은 너무 바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은 스키랑 보드가 생각보다 이게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리조트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한 반은 끌고 다니실 거예요. 들고 다니는 분들은 다 자기 장비고 렌트 하신 분들은 그냥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장비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신경도 안 쓰고 초보분들은 이게 좋은 장비인지 나쁜 장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렌트하는 장비가 좋은 장비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스키나 보드보다는 그 부츠, 내가 신는 그 부츠가 훨씬 중요합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키 부츠의 경우에는 버클로 된 부츠가 여러모로 좋지만 샵 편의상 통부츠의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통부츠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버클 부츠의 경우 좀 허접한 장비더라도 고급 장비라고 하면서 돈도 더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실 때 버클 부츠가 추가 요금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렌트용 통부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벌어지는 구조로 돼 있고 앞뒤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발을 넣고 다시 이걸 내리면 잠기는 방식인데 발볼을 이렇게 좀 조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쪽을 조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분들이 이걸 많이 신긴 하는데 이게 고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복숭아뼈 바로 윗부분 쪽에 왠지 모르겠는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샵에서는 잘 몰라요. 이게 샵에서는 따뜻해 가지고 부츠 자체가 이 겉에 있는 이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 가지고 잘 모르는데 슬로프에 올라가서 차가워지면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부츠 같은 경우는 슬로프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주말에 이미 차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샵에서 한 치수 큰 부츠를 들고 오려고 해도 벌써 1시간 막 이렇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츠는 정말 샵에서 잘 골라가지고 올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버클 부츠를 보면은 이렇게 버클로 하나씩 채우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유연하게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하게 발을 잡아주는 부츠입니다.
슬로프에 올라가셔서 개인 장비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통부츠는 아무도 안 씁니다. 다들 버클부츠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웬만하면 버클부츠를 추천을 하는데 이거를 5,000원 더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손님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류의 컨디션은 이거는 별이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거의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즐거운 스키 여행, 데이트, 가족여행 뭐가 됐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의류일 겁니다. 스키장 놀러 왔을 때 모든 싸움의 원흉, 다음 장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싸움은 의류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프트권 가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옷이 좋다면 납득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장비는 일반으로 하더라도 의류는 고급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의류를 고르려면 오전에 가셔야 돼요. 오전에 한 타임 의류가 빠지고 그것이 반납이 되기 전에 오후 손님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손님은 오전 손님이 고르고 남은 옷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옷의 선택권이 많이 줄겠죠? 야간권 타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의류를 골랐다면 모든 주머니에 구멍이 났는지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렌탈복이다 보니까 이 의류에 구멍이 났는지 일일이 이제 샵에서도 확인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머니에 구멍 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행 중 한 명이라도 리프트권을 잃어버리면 발목질을 밟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일행 중에 한 명이라도 리프트권 잃어버리면 다른 분들이 눈치 보여서 놀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재난영화를 찍게 됩니다. 제가 샵에서 일할 때 한 시즌에 보통 5명 정도는 진짜 차 키 잃어버리셔서 서비스 부르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주는 깡촌인데다가 무주 리조트는 또 겁내 멀기 때문에 서비스 불러도 한참 걸린단 말이죠. 그럼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추운 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꼭 의류를 골랐다면 꼭 주머니 구멍 나는지 필수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는 시즌 중에 세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옷이 두껍기 때문에 일단 마르지도 않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의류는 시즌 중에 세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왜 싸우는가? 이거는 거의 컨텐츠 하나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빨리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싸우실 거예요.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자, 이제 즐겁게 아름답게 상쾌하게 리조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스키장에 스키 타러 왔고요. 여자는 스키장에 놀러 왔습니다. 스키 타러 온 거랑 놀러 온 건 다른 거죠. 스키 타러 온 거는 전체가 스키고 놀러 온 거는 스키는 포함이 되지만 다른 것도 이렇게 있다 정도, 즉 스키가 다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해 보면 되겠지요. 자, 이 서로의 인식 차이로 균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비를 남자가 내죠. 스키장은 시간이 돈이고요. 뭐 우리 커플은 5대5로 낸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 저는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내는 시대였을까요? 아무튼 남자가 많이 냈는데, 스키장을 자주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키장에 갈 때마다 시즌권이 아니라 표를 끊어서 간다 1박 2일로 그러면 돈이 살벌하게 깨지는 걸 아시겠죠? 이것도 나중에 계산하는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2인 기준 1박 2일 노는데 한 40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스키샵에 왔습니다. 스키샵에 왔는데 이 스키샵은 옷이 구려, 너무 구려. 이런 경우에 남자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의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알바생이 주는 대로 사이즈만 맞으면 입습니다. 근데 여자는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의류가 너무 구리니까. 고르고 골라도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내색을 하고 싶진 않겠죠. 자, 근데 빨리 손님을 내보내야 되는 알바생이 여자한테 살짝 압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옷이 다 똑같다, 이쁘다, 딱이다, 올라가 봐라, 다 이렇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멘트를 날리면서 빨리 쳐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마음에 안 드는 옷 중에서 고르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겠죠?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남자까지 알바생과 합세를 하는 거죠. 이제 리프트 시간이 다 되어 갈수록 남자의 인내심도 떨어져 가고요. 여자분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나마 이제 나은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이미 리프트 시간이 지났어요. 길은 너무 막히고 리프트 시간은 지나서 벌써 시간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서로 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차가 밀려 스키샵에서 지정해준 주차장 처음이라서 찾지도 못하고 헤매고 주차를 못해서 또 헤매고 장비를 들고 또 한 200m 이상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면서 진이 다 빠졌고요. 남자는 이게 옷 빨리 안 고른 여자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빨리 골라서 빨리 올라왔으면 빨리빨리 하고 탈 텐데 하면서 좀 빡치는 거죠. 근데 여자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빡치죠. 스키나 보드는 진짜 힘든 운동인데 대부분 이제 인지를 못하고 옵니다. 다들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기만 하면 되는 운동인 줄 아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스키 한두 번 타본 남자가 여자 알려주면서 이렇게 타려고 했는데 자기도 초보니까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한 두어 시간 탈 때쯤에 여자의 체력에 한계가 옵니다. 어쩔 수 없죠. 원래 너무 힘든 운동인데 체력적으로도 좀 약하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빨리 한계가 옵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좀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슬슬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제 만족스럽지도 않고 아직 더 타고 싶고 그래서 조금만 더 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짜증이 나잖아요. 여자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스키에 미친 것도 아니고 자 나는 쉬고 있을 테니 혼자 타고 와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남자가 그래? 하면서 혼자 타러 가면 재앙입니다. 미친 거죠. 남자가 그만 타고 철수를 하자고 해도 재앙입니다. 이미 여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상황은 재앙입니다. 이게 다 옷 때문이에요. 진짜입니다. 옷이 좋았다? 스키샵에서 딜레이가 생길 일도 없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여자분은 이쁜 옷 입어서 기분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오고 인스타에 올릴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스키 좀 더 탈 수 있고 여러모로 짜증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어도 옷은 자기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상황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되었네요. 자, 제가 샵돌이 경력 10년 그리고 무주 리조트를 다닌 지 15년 차입니다. 보증까지는 아니지만 장담합니다. 옷이 구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도는 인지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별이 하나 아니면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운영 방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리프트권을 주간권 찢어서 파는지 꼭 확인하시고 오전 리프트권을 주간권 찢어서 파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권 찢어서 타면 진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시간적으로. 자, 두 번째로 리프트권과 장비를 샵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중 같은 경우는 샵에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샵 편의상 올라가서 몇 번 주차장에 차 대고 있으니까 거기 차에서 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화로 예약하시기 전에 혹시 우리가 샵에서 장비와 리프트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된다 그러면 땡큐고. 자, 그 다음에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신다면 저녁에 이제 장비 가지러 올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안 해주는 샵도 있지만 해주는 샵도 있습니다. 장비를 반납하러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장비, 의류, 리프트권, 그 다음에 숙박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리조트 자체에서도 무주 리조트 자체에서도 숙박 패키지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시즌이 조금 지나야지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있다면 무조건 이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숙박 패키지에는 조식까지 포함되어 있고 장비와 의류를 50%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을 따져보시면 리조트 자체에서 하는 숙박 패키지가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하는 스키샵에서 하는 이런 패키지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납을 할 때 꼭 지정된 곳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샵에서 직접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반납을 지정된 곳에서 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장비를 지정된 곳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의류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의류는 다시 스키샵에 와서 반납을 하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동선상 그 반납을 하러 그 주차장을 다시 갔다가 다시 샵에 갔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한 큐에 장비도 샵에서 그
다음에 의류도 삽에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하겠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된다 그러면 땡큐고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비를 카드 결제할 때 추가 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내내 말을 안 해주다가 마지막에 결제할 때 카드면은 추가 요금 내셔야 되는데요, 이러는 샵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뭐 샵에서 그렇다는데 어쩔 수도 없고 거기서 싸우기도 좀 그렇고 복잡해지니까 미리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은 카드 결제한다고 추가 요금을 받진 않는데 가끔 있어요. 가끔. 어떤 샵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가끔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주 리조트 가이드 중에서 스키샵 고르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조금 중구난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